40년을 내가 이 막국수를 만들어 왔어.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하면서. 근데 이제 요양원을 가라고? 내 가게를 빼앗아? 난 안 가. 죽어도 안 가. 그날 저는 제 손으로 만든 막국수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72세, 40년을 강릉에서 막국수를 만들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서울댁이 무슨 막국수를 안다고.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음식은 투박해요. 인스타에도 못 올려요. 손주는 할머니가 창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명절, 며느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알아봤어요. 그리고 어머님 가게터에 저희가 건물 지을 거예요. 이미 계약했어요. 40년 일한 내 가게를 빼앗는다. 그 순간 40년간 쌓였던 모든 게 폭발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모, 안 돼요. 이모 막국수는 보물이에요. 하지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보물? 거짓말.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았어. 그런데 단 하루 만에 72세 할머니는 전 세계가 아는 유튜브 스타가 됐습니다. 1년 후, 그 며느리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80년 봄, 28의 저 이영자는 서울에서 강릉으로 시집 왔습니다. 플랫폼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한복은 곱게 차려입으셨지만 눈빛만큼은 얼음장이었습니다. 왔어? 집 맞네. 서울댁들은 다 저래. 그날부터 40년간 저는 서울댁으로 불렸습니다. 시댁은 40년째 막국수 가게를 하는 집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시어머니가 막국수를 내오셨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평생 먹어본 것 중 최고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탁 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울댁이 우리 강릉 막국수를 알기는 알아. 100년 걸려도 우리 맛은 못 따라와.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절대 레시피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시어머니가 반죽하시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틈으로 지켜봤습니다. 손목의 각도, 치대는 횟수, 반죽의 질감. 밤에는 작은 노트에 몰래 적었습니다. 그렇게 3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지켜봤습니다. 3년 후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감기로 쓰러지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막국수 좀 만들어봐. 어쩔 수 없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부엌에 섰습니다. 3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손님 5분이 드셨습니다. 모두 맛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맛이 어떻게 된 거야?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병상의 시어머니께 한 그릇 가져다 드렸습니다. 한 입 드시더니 젓가락을 멈추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가 언제 배웠어? 3년 동안 매일 새벽에 몰래 봤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맛은 못 따라와. 아직 멀었어. 칭찬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막국수를 만들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 하지만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010년 겨울,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임종 전날 밤, 시어머니가 베개 밑에서 낡은 노트를 꺼내셨습니다. 영자야, 이거 가져가. 펼쳤습니다. 40년간 비밀로 했던 모든 레시피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영자야. 나도 알았어. 내 막국수가 더 맛있다는 거 10년 전부터 알았어. 근데 인정하기 싫었어. 질투했어.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았어. 근데 솔직히 내가 제일 잘했어. 저는 시어머니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듬해 봄, 저는 작은 막국수 가게를 열었습니다. 영자네 막국수. 손님이 하나둘 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막국수는 너무 투박해요.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겠어요. 아무도 제 막국수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단 2명만 빼고요. 친정조카 민지. 초등학교 때 제 막국수를 먹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모, 이거 완전 대박.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지는 자라서 푸드 블로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네 할머니 김순덕. 처음엔 저를 무시했지만 한 입 먹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영자씨, 이건 진짜야. 내가 70년을 강릉에서 살았는데 이런 맛은 처음이야. 당신은 진짜 장인이야. 이 2사람만 저를 알아줬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72세가 되던 해, 그 운명의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2024년 추석, 저는 새벽 5시에 재래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번 명절만큼은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최고급 메밀, 5시간 육수, 400번 반죽, 40년 중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명절 당일 오후 2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막국수를 내왔습니다. 자, 다들 드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히 정성 들였어요. 며느리 수진이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배달 음식 시킬게요. 요즘 트러플 오일도 넣고 그래야 해요. 어머님 스타일은 좀 올드하세요. 손주 지우는 막국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 먼저 나갈게요. 그리고 솔직히 할머니. 학교에서 할머니 가게 이야기 나오면 창피해요. 지우는 막국수를 한 번도 안 보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먹어봐. 나 배불러. 나중에. 아무도 제 막국수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의논한 게 있어요. 요양원 알아봤어요. 다음 달에 들어가시면 돼요. 요양원. 그 단어가 귀를 때렸습니다. 요양원? 내가? 그리고요, 어머님. 어머님 가게터에 건물 지을 거예요. 이미 계약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내 가게를, 40년 일한 그 가게를. 어머님 나이에 가게 하시는 것도 위험하고 저희가 효도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아무 말도 없어? 애들 말 들어. 애들이 우릴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0년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댁이 무슨 막국수를 알아. 며느리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투박해요. 올드해요. 손주 목소리. 창피해요. 남편 목소리.
그만해. 모든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막국수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이 덜덜덜 흔들렸습니다. 3초, 긴 3초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릇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40년을 내가 이 막국수를 만들어 왔어.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하면서, 너희한테 투박하다, 촌스럽다 들으면서. 근데 이제 요양원, 내 가게를 빼앗아. 난 안 가. 죽어도 안 가.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모, 안 돼요. 조카 민지였습니다. 이모 막국수는 보물이에요. 세계적 보물이에요. 창밖에서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 씨, 나야 순덕이. 동네 할머니 김순덕이었습니다. 요양원은 무슨, 당신 막국수는 강릉 최고야. 하지만 저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근데 이미 늦었어. 40년을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았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많이 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모 저예요. 민지예요. 영자 씨 나야 순덕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밖에 있었습니다. 이모 안 가요. 문 열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모 세상에 보여드려요. 이모 막국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유튜브요. 제가 찍을게요. 단 하루만 믿어주세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민지가 카메라와 조명을 세팅했습니다. 이모 그냥 평소처럼만 하세요. 카메라는 신경 쓰지 말고요. 순덕 씨는 동네 할머니 5명을 더 데려왔습니다. 영자 씨, 우리가 증인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밀 자루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메밀을 만지는 순간 40년 손에 밴 동작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카메라가 있다는 걸 잊었습니다. 카메라가 제 손을 클로즈업으로 담았습니다. 주름진 손, 굳은 살이 박힌 손, 40년의 세월이 새겨진 손. 이모 지금 몇 번째 치대시는 거예요? 한 300번쯤. 40년 했는데 뭐. 이제 손이 알아서 해. 육수를 끓이며 비밀 재료를 꺼냈습니다. 이모 저거 뭐예요? 표고버섯 밑동.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야. 40년 비법이야. 그래서 영자 씨 육수가 그렇게 깊었구나. 2시간 후 막국수가 완성됐습니다. 동네 할머니 6명이 둘러앉아 드셨습니다. 아이고 이 맛이야. 이게 진짜 강릉 막국수지. 나 70년을 강릉에서 살았는데 이런 맛은 처음이야. 이걸 어떻게 요양원을 보내. 이 사람들 정신이 있어 없어. 민지가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모 완벽해요. 반드시 터져요. 그날 밤, 민지는 밤을 새워 편집했습니다. 밤 11시, 민지가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새벽 5시, 민지가 전화했습니다. 이모, 터졌어요. 조회수 10만이에요. 10만? 새벽에? 저녁 11시,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모, 100만. 하루 만에 100만.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의 맛이다. 할머니 손놀림 보세요. 40년이 보입니다. 며느리 나와라. 사흘 후 200만 뷰. 가게 앞에 줄이 섰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한 달 후, 미슐랭 가이드 조사관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막국수는 예술입니다. 미슐랭 가이드에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제 막국수가 이제 세상이 알아줬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올라간 지 2주 후 며느리 수진은 회사에서 동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수진 씨 이거 시어머님 아니에요? 대박이던데요. 조회수 234만. 수진은 댓글을 내렸습니다. 며느리 나와라. 이런 시어머니를 요양원 보내려 하다니.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수군댔습니다. 저 사람 시어머니 유튜브 뜬 거 봤어? 수진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어떻게? 다들 알겠네. 같은 시간. 손주 지훈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야 지훈아, 너 할머니 유튜브 떴던데? 완전 대박. 조회수 200만이던데? 너 할머니 완전 셀럽이시네. 지훈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창피해요. 댓글을 읽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창피하다고 했대요. 지훈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 미안해. 남편 만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에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부인 완전 대단하시던데요? 만수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아내가 막국수를 만들었는데 자신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와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큰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들어가도 될까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조카 민지와 순덕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유튜브 보고 알았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어머님을 알아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40년 동안 옆에 있으면서도 몰랐어요. 손주 지훈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죄송해요. 저 할머니한테 창피하다고 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남편 만수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40년 동안 정말 미안했소. 내가 당신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소. 저는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래요? 유튜브 떴으니까? 미슐랭 실리니까? 내 막국수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모 그래도 깨달은 것만으로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순덕 씨도 거들었습니다. 영자 씨 그래도 가족이잖아. 한 번만 기회를 줘봐.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요. 용서할게요.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요.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대해줘요. 네, 어머님. 정말 약속할게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요. 막국수 먹어요.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10평에서 50평으로 직원도 3명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양념만큼은 여전히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족들도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주말마다 가게를 도왔습니다. 손님을 맡고 레시피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물려준 낡은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너한테도 보여줄게. 손주 지우는 SNS 마케팅을 맡았습니다. 할머니, 이번 영상 조회수 300만 찍었어요. 남편 만수는 배달을 맡았습니다. 아내가 40년 고생했으니 이제 내가 도와야지. 특별한 손님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유카타를 입은 일본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유튜브 보고 일본에서 왔어요. 할머니 손 보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나서 막국수를 한 입 먹더니 울었습니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를 꽉 안아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모두 함께 앉았습니다. 민지와 순떡 씨, 며느리와 손주와 남편. 이모 행복하세요? 응. 72년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 영자 씨, 우리 약속했잖아. 100세까지 막국수 하자. 그래, 순떡 씨. 100세까지 하자. 모두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가게 앞에는 여전히 줄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 중국인. 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메밀을 만지고 반죽을 치댔습니다. 40년간 해온 것처럼.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짜 저를 알아봐준 사람들이 있으니까. 민지와 순떡 씨처럼. 그리고 이제는 가족도. 72세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74세가 된 저는 서울 명동에 2호점을 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점장을 맡았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얼마 전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할머니 성공 비결이 뭔가요? 비결은 없어요. 그냥 40년을 꾸준히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알아주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가족이라고 다 내 편은 아니에요. 혈연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에요. 지금 제 주변에는 진짜 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지와 순떡 씨. 그리고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가족들도. 그날 바닥에 던진 막국수 그릇.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72세에 시작된 제 진짜 인생.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이영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혼자 묵묵히 무언가를 지켜온 분들. 그분들에게 오늘 한마디 해주세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영자 할머니처럼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